뼈와 뼈 사이에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이 회전근이 닳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통증이 일단 시작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나이 들면 끊어져요. 이게 어쨌든 늙잖아요. 이렇게 늙는 거와 같이 힘줄도 나처럼 늙어. 양말은 구멍 한번 뚫리면 계속 커지잖아요. 한번 구멍이 났으면 이 사람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죠. 사실 오십견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적어지는 거를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거든요. 어깨를 안 쓰고 아프니까 아끼다 보면 붓는 거예요. 회전근개 병이 있으면 붓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십견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회전근개 병이 있는 경우가 많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서 병을 많이 방문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어깨 안에 있는 힘줄인데 저 견갑골에서 붙어서 시작해서 어깨 뼈를 이렇게 야구공 잡듯이 머리를 딱 잡고 있는 4개의 힘줄을 이제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나무에 뿌리가 딱 박혀야 바람이 흔들려도 뿌리가 있으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듯이 힘줄이 그 어깨를 움직일 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근육 힘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바깥 근육보다는. 그 회전근이 우리 몸에서 이제 몇 안 되는 뼈와 뼈 사이로 힘줄이 지나가는 그런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이 회전근이 닳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통증이 일단 시작되게 되고 점점 병세가 깊어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그 위약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 예를 들어 힘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어머니는 힘줄이 끊어졌어요. 파열되셔가지고 이거는 뭐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별로 끊어진 것 같이 아프진 않다. 두 번째는 끊어졌는데 나는 팔을 잘 쓴다. 이거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고 해서 실제로 근육 힘이 떨어지거나 어깨를 못 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 아픈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많이 끊어졌다고 더 아픈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끊었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끊어졌는데 잘 쓰냐? 끊어져도 남아있는 힘줄 2-3개가 잘 균형을 맞춰주면 어깨를 잘 쓸 수는 있어요.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어깨를 못 쓰진 않는다.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친 적도 없는데 왜 끊어지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지나다 마찰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양말 뒤꿈치에 구멍 나는 거 생각하면 좀 쉬운데, 양말은 구멍 한번 뚫리면 계속 커지잖아요. 한번 구멍이 났으면 이 사람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죠. 또 중요한 게 이게 나이 들면 끊어져요. 이게 젊은 사람은 일단 안 끊어져. 아주 심한 어떤 외상으로 끊어질 수 있지만 그냥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이렇게 어쨌든 늙잖아요. 이렇게 늙는 거와 같이 힘줄도 나처럼 늙어. 나는 팔도 안 쓰고 나 집안 살림도 안 해요. 50대 주부가 왜 끊어지냐? 어머니 20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결국은 팔 안 쓰고 가만히 차렷 자세로 살아도 나이 들면은 힘줄은 좀씩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노화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2가지 이론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보통 설명하고 있어요. 구독! 우리가 만약에 칼로 베이거나 뭐 찢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서로 아무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열은 조직이 깎여 나가면서 생긴 파열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진 거를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 좀 끊어진 거를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환자분들이 약간 꺼려 하시는 게, 파열이 됐으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마자 MRI 찍자 그러고, 찍고 왔더니 수술하자 그러고, 뭐 다른 거 안 해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완전 파열이라면은 이견이 없으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된다. 모두가 그건 똑같이 생각하는데 부분 파열이 제일 헷갈리지. 이제 의사마다 다 얘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하라 그랬다가 여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 있어.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좀 봅시다 했는데 진짜 계속 재발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완전 파열인데 뭐 나는 뭐 별로 뭐 있어. 그래 되게 많죠. 조금 불편하지 뭐 그냥 약 먹으면 괜찮고 뭐 가끔가다 주사나 맞으면 되고 뭐. 파열이 좀 큰 경우에 좀 더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이내 박힌 거야, 이게 통증이.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냥 쓸만해. 발도 들어지고 쓸만하거든요.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요, 그 팔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지를 못하고 들어올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삼각근을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잘 써요. 이제 안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환자들도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게 환자가 좀 빨리 이 병에서 해방되고 이 병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 편이죠. 좋아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환자분 잘 모르시니까. 뭐 일단은 어깨가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십견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딱딱 각자의 병이라기보다는 다 서로 연관이 있는 병들이거든요. 사실 오십견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증상. 어깨가 굳어 있다. 만세 해보세요 하면 아파서 못 올리고, 뒤쯤 져보세요 하면 손이 뒤로 안 가고,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적어지는 거를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거든요. 어깨를 안 쓰고 아프니까 아끼다 보면은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병이 있으면 굳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십견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원인은 회전근개 병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두 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오십견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용어가 익숙해요. 그리고 주위에 오십견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뭔가 희망적인 거야. 그래서 항상 저 오십견이네요 혹시? 좋아. 오십견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오십견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증상이에요. 그냥 어깨 관절 가동하는 범위가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사람도 가동 범위가 줄어진 상태가 동반될 수 있고, 아니면 파열됐지만 그냥 핑핑핑 잘도 돌리고 양쪽 범위가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오십견이라는 말은 사실은 회전근개 힘줄에 어떤 문제는 전혀 없으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만 감소된 상태를 가지고, 그게 50대, 60대 이제 중년에 잘 생기니까 50대의 어깨다. 그래서 오십견.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30대에도 오고 7, 80대에도 오고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검사가 필요 없지. 어깨 한 번만 들어보면은 아, 이분은 오십견이 있네 없네. 왜냐면 오십견은 항상 그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뇨가 있거나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회전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원인이 있어야 굳지 뭐 멀쩡한 우리 PD님 같은 사람이 어깨가 굳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원인이 없었다. 근데 굳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오십견이죠. 근데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5, 60대에 보면 힘줄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많고, 파열되신 분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기니까 안 쓰다가 어깨가 굳어가지고 그게 또 오십견처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 같다고 해서 아무런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건 절대 아니고요.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알림 설정.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뭐 큰 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워낙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부위입니다. 여러 부분의 원인이 서로 겹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깨 아프신 분들,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고 옆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내가 비슷하게 아프다 해서 이 증상 가지고 절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없이 보존적으로 뭐 치료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은 어깨 아프지 않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